중국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아베 때문에도 열받는데 일본 국민들 실제로도 무더위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염이 말도 못하죠. 네, 원래 일본이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데 도쿄를 비롯한 그 도시들이 7월이 뭐야? 7월 하순부터 시작한 무더위가 잠시 비 때문에 주춤했다가 비 그치고 나자 막 40도에 그냥 그 쨍쨍한 폭염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역사상 거의 최대치의 일사병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10일에서 16일 한 주 동안에 1만 2천 명이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만 전국에서 1만 2천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요. 그중에 3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8월 한 달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뭐 코로나는 병도 아닌 거죠. 네. 일사병이 한 방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말이죠. 일사병이 어디서 생기죠? 대부분 생각하면 야외에서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일사병은 40% 이상이 집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집안에 있다가 일사병으로 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발생하는 게 그 다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집안에 있는데 사람이 일사병에 걸리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병 환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60%는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40%는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돌려서 쓰러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 전기료가 막 엄청 비싸서 그런가? 전기가 모질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의 전기료는 이제 민영화가 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제 선택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총액제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원에서 350원 내외에 평균치로 따지면, 이제 옵션을 달면요, 심야에는 한 120, 30원에 쓰고, 한낮에는 뭐 한 550원 정도에 쓰는 뭐 이런 탄력 요금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을 2배 정도 올리고 전력 수요가 적을 때는 한 4분의 1로 깎아주는 뭐 이런 식의 탄력 요금제들이 있는데 요 요금이 제일 인기가 있다 그래요. 진짜 일본의 전기료의 민영화는 한국의 가스요금, 뭐 대륜, ENS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회사를 나눠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동통신사 그렇죠. 쓰듯이. 실제 이동통신사나 IT그룹, 유통그룹들이 이 전기 소매 판매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다양하게 해갖고 우리 요금제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기 요금제를 막 만들어서 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노인들이나 생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 탄력 요금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120원에 쓸 수 있는 저가 요금제를 쓰고 제일 더운 뭐 1시부터 5시까지는 거의 집안에 전기를 안 트는, 그러니까 그 시기만 피해 있으면 나머지 시간에는 전기료가 떨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근데 어찌 됐거나 에어컨이 있어도 안 튼다는 얘기지. 근데 일본의 더위는 습기가 높기 때문에요. 더워서도 문제지만 이 습기에 의해서 이 훈증열에 의해서 사람이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라고 일본에서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뭐 지진 때문에 그 핵발전소를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든 전기 수요가 올라가야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 재가동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의 핵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 수급이 이루어져 버리고 있거든. 이 일본인들의 놀라운 전략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여름 한절기, 여름에 이 뜨거운데도 가급적이면 에어컨을 안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국민들이 이거를 버티고 있다는 거죠. 실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냉방 온도가 28도래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28도에 맞춰놓고 있는 거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도 조정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놓거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로만 유지되고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에어컨을 켜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7월 말부터는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정부 지원 자금까지 대줍니다. 근데도 안 사. 그냥 안 켜. 왜 그러느냐? 이게 일본인의 근성 때문, 건조라 그러죠. 일본인의 근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식 교육 안에 근성이 있으면 더위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사관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없더라는 거예요. 에어컨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에 에어컨을 놔주자라고 그 법안을 만들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기까지 한 도가 꽤 있다는 겁니다. 왜? 학생들의 정신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건조가 없으면 나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은 교무실에서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 무더위 안에서 선풍기 4대로 갖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돌려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올림픽이 열릴 시기예요. 열렸을 시기인 거죠. 지금 이 무더위 시즌이. 만일에 동경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이 더위 안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또는 그 폭우 안에서 올림픽이 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런 더위에 어떻게 올림픽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올림픽 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느껴진다. 더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이러한 더위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해놨다는 걸 증명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회장이 직접 언론에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더위 속에서 올림픽을 치러냈다는 게 나한테는 일종의 시험이다. 이런 억지를 쓴 거죠. 고이케 동경도지사 가 받아서 그런 얘기했죠. 나무 그늘로 사람을 옮기고 물을 뿌림으로 해가지고 이 아주 효과적으로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총력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물 뿌려. 집에 있는 허드렛물 길에다 뿌리고 지나가는 선수들한테 뿌려줘가지고 더위를 이기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제 목조로 된 불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국립경기장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베가 냉난방 없어도 된다.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뭐 송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일본인은 건조가 있으니까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경기장에 이 더운 여름에 목조 건물로 천장을 해놓고 거기에 에어컨을 안 다른 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참관을 했는데 40이야. 40도야. 찜통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열어 죽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사병이 계속 늘고 있는 데는 일본 가옥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들 같은 경우는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안 추우니까 냉난방이나 뭐 이런 열차단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목조 건물들은 구멍을 뚫거나 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에어컨 설치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통 가옥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존에 세대주가 아닌 가옥, 그러니까 임대로 사는 집인 경우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었다가는 그거를 배상을 해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주택 문화의 차이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거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일본의 거의 모든 가옥들 60-70% 이상이 지금도 창틀을 알루미늄 샤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쓰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삼중창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삼중창하고 일본의 지금 알루미늄 샤시의 열 전도율을 보면 1000배 차이가 난다. 1000배.
사실상 알루미늄 샤시를 통해서 외부 열이 다 전달돼서 안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뜨거워, 알루미늄이 다뤄져 갖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걸 계속 하느냐? 알루미늄이 가공하기가 편하거든. 이 연장으로 만들기가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창호틀 같은 것들을 쓰면 단가가 높아지게 되기도 하고 또 이거를 가서 시공하고 운영하는데 또 프로세스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공장의 샤시들을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고 새로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연수만 좀 젊어지는 거지 이러한 냉난방에 대한 또는 내부 구조에 대한 혁신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본 문화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일본인들을 거의 찜통 안에다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권이 더 발생을 하죠. 왜냐면 도심지에다 따닥따닥 모여 살고 있잖아, 일본 사람들이. 열이 못 빠져나가. 맞아요. 열이 못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도심지 안에서 대형 건물들을 짓는데 이런 대형 건물들을 대부분 막 유리 같은 걸로 지어놨잖아요. 여기서 되는 반사열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냉방 장치들이 에어컨을 틀 때 그 에어컨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들, 그러니까 안에 찬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밖으로 쏟아지는 이 복사열들이 엄청나게 높은데 네네. 대부분의 에어컨 실외기들이 낮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지진 때문에 높은 데다 못 달아. 흔들리면 낙하물이 돼버리니까 대부분의 방열판이라 그래야 되죠. 찬 공기를 교환하는 열 교환기들이 전부 다 낮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주 공간 높이에다가 계속해서 열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에어컨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방 안에서는 찬 공기가 나오면 그만큼 뜨거운 경우는 방 바깥으로 배출이 돼서 나간단 말이야. 그럼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하기 위해서 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열이 너무 많고 네, 이게 전부 다 사람 키높이 안에 다 내려와 있어. 네네. 그게 이제 일본의 지진 대비의 특성인 거거든. 결과적으로 도심 안에 있게 되면 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 놓는 것보다 창문을 닫아 놓고 안에 있는 게 더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노인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들이 한번 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혼절을 한다든지 상태가 안 좋아서 쓰러져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이러한 총체적 난국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인구 대다수 70~80%가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권, 도쿄, 오사카 등등 이런 대도시권 안에서의 일사병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소통이 단절돼 있는 세대의 특성상 이런 환자들이 빠르게 병원에 이송될 수 있는 체계 또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독거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사이에서 열사병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일본은 아직도 욕실 없는 집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건 방수공사를 못해서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저렴한 집들은 욕실이 없는 집이 있어요. 욕실을 깔라고 하면 타일로 해갖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무라서 썩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실 자체를 놓는 게 큰 공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욕실이 조립식이거나 일체형 같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타일 공사 안 하고 갔다가 떠서 그냥 얹을 수 있는 욕실들 같은 게 많습니다. 사실 일본에 욕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열 식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본의 욕실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에 꼭 세탁기만한 사이즈의 욕실 욕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물을 받아서 뜨뜻한 물을 받아서 거기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피로를 거기 담그면서 푸는 거죠. 문제는 그 욕실에 물을 안 빼고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30분 담그고 나오면 엄마가 들어가서 담그고 아들들이 들어가서 담그고 이런 수순이 되니까 막내가 들어갔을 때쯤이면 거의 이제
예, 그 뭐 거의 곰탕 국물에 가까운 그런 욕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를 봐도 일본은 아무튼 선진국이라고 봐줄 수 있는 구석이 하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찌 됐거나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일사병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이 대부분 도심지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한심한 일본의 행정력, 어떤 일본의 지금 그 아날로그한 일본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